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랑 이제 보실 내용은 2019년도 이제 세법들이 개정이 됐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세금들이 바뀌었는지, 이 시간 좀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19년 1월 7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요건 약간 세법 내용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년 2월 12일 날 또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그 입법 예고된 내용들 해서 다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개정이 됐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잘 아실 텐데, 이렇죠.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양도세라는 걸 계산할 때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즉 취득가액이랑 그 양도가액 그 차익, 그 차익에 대해서 연수에 따른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그게 바로 장기보유공제죠. 그리고 1인당 250만원 기본공제를 또 해주죠.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한 게 양도세, 10% 주민세 내는 게 이제 총 양도세 부담액인데, 기존에는 이제 그 10%를 기점으로 3년 10%를 시작점으로 해서 매년 3%씩 장기보유공제를 해줬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갖고 있었다 그러면 5, 3, 15%, 7년 갖고 있었다 그러면 7, 3, 21%. 그래서 최대 10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30%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2%씩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2%. 결과적으로 좀 세금을 더 내게끔 바뀐 거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면 6%, 7년이면 14%. 세무사님 10년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20%까지밖에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최대 15년을 갖고 있어야만 30%를 해주는 식으로 률은 낮아졌고 그 연수는 15년치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동일 조건이라면 세금이 이제 더 나오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작년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인데 시행을 그 2019년부터 이렇게 그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 고가주택자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들 장기보유공제는 8%씩입니다. 세무사님 1세대 1주택 저 비과세 아닌가요? 저희가 9억원 넘는 부분은 그 세금이 있죠. 그래서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8%씩, 그래서 연간 뭐 4년이면 32%, 7년이면 56%,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은 80%. 근데 이게 뭐 제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9.13 대책 때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0년 내년이죠. 2020년 이후에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이렇게 8%씩을 적용하고, 거주를 안 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2%씩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13 대책 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양도세 비과세가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취득일로부터 그 2년만 갖고 있었으면, 보유했으면, 또는 이제 특정 특정 뭐 조정지역이나 이런 경우 거주를 했으면 2년 지나면 그 2년을 거주했으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양도일 현재 집이 한 채고 2년을 보유하거나 2년을 거주하면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먼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땠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이제 세 채라고 가정을 할게요. A, B, C 세 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A를 먼저 팔게 되면 1세대 3주택자니까 세금을 내겠죠. 네, 세금 냈습니다. 그 다음에 B주택을 또 이제 팔게 됐어요. 그러면은 B주택도 1세대 2주택자니까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B를 팔자마자 C주택을 그 다음날 팔아도 2년만 보유했으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뭐 거주요건 있는 지역은 2년만 거주했으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다시 집이 세 채 있는데 A 먼저 팔았어요. 세금 내고 B 먼저 팔았습니다. B 다음에 팔았습니다. 세금 냅니다. 다음 날 C를 팔아도 2년만 갖고 있었으면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를 먼저 팔면 이제 비과세가 되고 세금을 내고요. B를 팔고 이제 마찬가지 세금을 냅니다. 근데 원래는 B를 팔고 다음날 팔아도 그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제 바뀐 내용으로는 B를 팔고 C가 이제 마지막 한 채가 남았죠. 마지막 한 채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마지막 집 한 채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를 해야지만 내가 과거에 그럼 뭐 10년 갖고 있었다, 뭐 15년 갖고 있었다, 뭐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마지막 집 한 채 된 날로부터 2년을 갖고 있었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좀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시행 시기를 보시면 2021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2021년도부터 팔 때 좀 조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양도 차익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 채는 양도 차익이 이제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집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이후에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없는 거는 이제 빨리 팔 거예요. 그렇다면 양도 차익이 없는 집을 언제 팔으란 얘기예요? 언제? 2021년도 이후부터 팔면 되나요? 아니죠? 내가 양도 차익 많은 집을 2021년도 이후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차익 없는 그 집을 지금 팔아라. 19년도에 지금 팔아야지만 그 나머지 집 비과세 받는 지금 팔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즉 2021년도 이후 돼야지만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집이 비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즉 다주택자들 지금부터 빨리빨리 집 팔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좀 하나 들어봤어요. 일단은 뭐 A, B, C 세 주택이 있고요. 뭐 취득 시점은 크게 이제 이렇게 주의해서 보실 건 없고 양도 시점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주택 뭐 이제 예정입니다. 2019년 2월 15일 날 팔았습니다. 집이 세 채인데 그래서 당연히 세금 냈습니다. 그 다음에 B주택 2020년 5월 5일 날 집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집이 A주택 하나만 남았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현재 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만약에 판다 A를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겠죠. 지금 규정처럼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B주택을 팔고 난 다음날 팔아도 된다 이거죠. 왜? 16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2년은 어차피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다 그러면 아무 때나 팔아도 이제 A는 비과세가 됩니다. B를 팔고 나서. 근데 만약에 내가 A를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팔 지금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비과세가 된다? 바로 B주택을 판 날, 즉 집이 한 채 남은 날이죠. B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A주택 하나만 남았죠. A주택 하나만 남은 날로부터 2년, 즉 2020년 5월 5일부터니까 2022년 5월 5일 이후에만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좀 2021년 전후로 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사업자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그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이 A가 한 채가 있고 C, D가
CD가 있어서 총 3채가 있는데 CD에는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5년 이상 임대할 집 임대를 놓게 되면 그 뭐 8년짜리라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사업자를 놓게 되면 어때요? 거주주택, 즉 본인이 2년 이상 사는 집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거주한 집만이에요. 거주한 집. 즉 내가 두 채는 임대를 놨으니까 나도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주택에 내가 2년을 거주하다가 거주입니다. 보유가 아니에요. 거주하다가 이거를 팔게 되면 이걸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걸 이제 팔았으니까 난 또 어딘가 이사를 가서 또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B라는 집에 내가 새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서 이곳에서 또 2년을 거주했어요. 거주하고 팔면 또 어떻다? 역시 비과세를 해줍니다. 또 비과세를 해줘요. 그리고 또 2년 거주하다가 이제 그걸 B를 팔고요. 마침 C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잘됐다. 요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일로 이사를 갑니다. 가서 여기서 또 2년을 거주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러면 전체 기간을 다 비과세 해주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집들과 중복했었던 기간치 요만큼은 제외한 나머지 중복기간 제외기간치만 일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여하튼 비과세를 해줘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C도 팔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D주택으로 내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임대주택인데 임차인 내보내고 의무임대 지나고 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2년을 살았냐? 그러면 기존의 집들과 중복했던 기간을 제외한 그 짜투리 요만큼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비과세 엄청 많이 해주죠? 예, 이렇게 비과세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게 법이 이번에 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야, 비과세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다.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까랑 동일한 상황일 때 A주택은 비과세를 반드시 해주는데 A주택을 팔고 나서 B로 이사를 가면 B는 아무리 네가 2년을 거주해도 비과세 안 해주겠다.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마침 C가 임대가 나가서 C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서 내가 2년을 거주해도 비과세 안 해주겠다.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그 집 한 채, 즉 임대를 놓다가 요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갔을 때 요때는 요 짜투리 기간은 해주겠다.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은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1회만 해주겠다. 요렇게 법이 바뀌었고요. 이거는 이제 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 발표 이후 양도부터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2년 거주라는 이 표현이 최근에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 파리 대책 때 17년 파리 대책 때 조정지역의 경우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왔죠. 조정지역의 경우는 8월 파리 대책 이후에, 즉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파리 대책 2년 거주와 이거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파리 대책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임대주택은요. 이 임대주택은 원래 만들 때부터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에다 임대를 놓고 나는 그 집 중에 한 채를 임대 놓은 집 외에 한 집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사는 집 비과세 해주겠다는 규정이지 파리 대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사고 난 걸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세무사님, 저는 원래 임대주택 세 채가 있었는데 두 채 임대로 묶어놓고요. A주택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인 걸 아는데요. 제가 이건 파리 대책 전에 취득해서 거주 안 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건 파리 대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파리 대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